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송영길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진표 후보가 저희 뉴스와이드를 찾아주셨습니다. 6분의 패널과 함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길다면 긴 지금 선거운동이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MBN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쪽. 예. 네.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경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성원해 주셔서 이제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어서 닷새 뒤에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보고 있다가 오늘부터 AR에서 권리당원 투표 시작하잖아요. 했죠, 시작. 그러니까 제가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죠. 오늘 방송 내내 안 걸리는 범위를 잘 넘지 않게 말하고 싶으나 예?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긴다고 안 그러고 앞서가고 있다고. 본격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는 듯한데 민주당 전당대회 D-5 지지율 하락, 당청 다 그렇습니다. 당과 청와대 그리고 고용 쇼크, 차기 당대표의 최대 과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양상이다 하는데 체감 분위기는 어떠세요?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과열인데 언제나. 근데 이제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는 약간 과열되어야 네. 좀 그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예. 후보들 간에 좀 힘들 정도로 과열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오히려. 선거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 과열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내려앉아서.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지난 25년간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 성장을 하지 그러게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주 뭐 맨 끝이죠. 밑바닥이라고 밑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을 확실히 바꾸는 그런 개혁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바꿔야 된다, 운영의 그런 주체는 예. 그래도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었거든요. 예, 예. 이것을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중소벤처 창업가들의 혁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으면 고용 문제도 맞습니다. 크게 해결되리라고 투자가 생각합니다. 일단 활발해져야 돼요. 네. 투자가 뜨거워져야 돼요. 네. 지금부터 패널들의 질문, 답변 1분 이내 질문해 주시고 1분 30초 저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부터 질문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를 주도해 오셨고 또 예. 가장 현재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 문제, 재정부 관료로부터 정치를 해 오셨던 어떤 여러 가지 관록을 중심으로 이 정부와 손을 맞잡고 당을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지지하고 협력하고 정부와 함께 가지만 또 정부가 제 역할을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옐로우 카드도 내면서 이렇게 비판해가는 견인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여당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1년 8개월 뒤에 총선의 승리죠. 그걸 이루어내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 수 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딱 한가운데의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경제를 더 개선시켰느냐 하는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이 좀 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서 청와대와 당과 정부 간에
삼위일체로 일체감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밀어주고 필요한 개혁 입법 또 규제 완화를 해낼 수 있느냐. 예. 그것을 해내는 것이 당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당정청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불거지고 있는 그런 정부와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 같은 것을 네, 네. 당은 정치하는 곳이니까 예. 긴밀한 잘, 대화와 소통을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차명희 전 의원 질문으로 갑니다. 저는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예. 하나는 경제 전문가시니까 예.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정말 장하성 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금년 말 되면은 고용 대란은 끝나는지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해찬 그 후보가 말씀한 것 같은데 현재의 고용 대란이 진짜 4대강 때문에 그런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인데 좀 유권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친문이 누군지 다들 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세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우선 고용 대란이 연말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고용 대란은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서 그것의 성공 신화나 사례들이 막 쏟아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골든타임이 이번 정기국회 중입니다. 정기국회 중에 금융을 융자해서 투자로 개혁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책들, 예, 또 예. 규제 샌드박스 입법 이런 것들이 함께 처리가 되어서 예. 그리고 정부와 당과 이제 청와대가 함께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힘차게 드라이브를 걸면 내년부터 중소벤처 열기가 창업 열기가 좀 생길 거고 예. 그러면 하반기쯤 가면 고용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만 예. 금년 하반기까지 고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가 지난 정권 뭐 4대강 때문에 고용대란. 네. 예. 우리 경제는 25년 내리막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예, 이야기는 고용이 계속 나빠졌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보 정당인 민주당에서 볼 때는 예. 우리 경제는 80년대 말로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은 끝내고 예. 그거는 선진국 베끼기 성장이니까 이미 80년대 말에는 더 이상 베낄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제조업 전반에 관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거든요. 예.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시기에 계속 재벌 중심으로 잘못 간 성장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그거를 중소벤처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을 이제 내줘서 보수 정당이 맡아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를 완전히 역주행을 해서 다시 재벌 중심으로 끌어들여갖고 성장을 피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였고 그 성장 정책이 잘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여기에 몰입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재원을 낭비한 것 아니냐. 그것을 차라리 사람에게 투자했더라고면 훨씬 더 우리 경제나 고용 효과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이해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예. 진짜 그리고 친문은? 예. 우리 당은 친문, 비문, 뭐 친노 이런 그 당내의 구분이 두 차례의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게 다 당 주도로 선거를 했거든요. 예, 예. 계파 의식이 전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언론에서 가장 비문이라고 하는 의원도 내가 왜 비문이냐,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당에서 제일 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굳이 지적하신다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결국 친문 세력들이 많이 투표해야 당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다가 당선된 사람이 진짜 친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제가 반론하면 안 되죠. 반론은 질문을 세 가지 시켜가지고 지금 저 혼자서 시간 다 많이 보냈는데 김광도 저 부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님, 김 장관님께서는 그 과거에 우리가 취재할 때 보면은 예. 언론하고 정치인들하고 좀 소통을 좀 잘하는 의원, 그러니까 다른 목에 힘을 별로 안 주고 뭐 이런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은 굵으세요 그래도. 그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팩트를 제가 전달을 한 거고요. 예. 그 이번에 경선에 나와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을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친문 직계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당원이라든가 대의원 투표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 정체성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주화라든가 뭐 다른 것들 이제 이렇게 진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서는 좀 색깔이 다소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점과 약점이 어찌 보면 약간의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 객관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관료 중에도 좀 별종 관료라고 사람들이 관료들 내부에서는 평가하는데 저 관료할 때 별명이 개혁진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의 큰 굵직한 경제개혁 조치는 전부 제가 관여했습니다. 예. YS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또 그런 점을 높이 사서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은행보험국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제 손으로 했거든요. 30대 재벌 중에 16개를 제가 정리하고 그 여파로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또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제, 그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것도 안정시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만일 그런 정통성이 없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차례나 3분 대통령이 중용해서 저한테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겼을까? 예,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런 운동권식의 투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지금 획득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은 여당으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가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국회는 의석수가 126석밖에 없습니다. 129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거냐. 역시 야당을 더 이상 타도나 붕괴의 괴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당 대표가 자세를 야당을 경제 살리기에 경쟁적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데 심판은 국민들이 할 거니까 합리적인 야당 주장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소통을 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준영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후보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십니다만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보니까 아주 젊으시게 그 스마트워치를 딱 끼고 계시는 네. 게 그 아주 예리하신 그 젊은 이미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캠프에서 신경을 쓰신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 질문이 그 부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후보님께서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른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이 젊은 층에 상당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그 후보님의 진솔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한데요. 그 몇 년 전에 좀 긴 시간을 가진 토크쇼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때 질문과 답변의 요지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정치를 치부의 목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방법 중에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생기니 다른 직업 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쌓고 생계의 안정을 가져온 다음에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앞뒤 자르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길게 늘어서 해서 그런지 그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당내에서 저만큼 청년이나 여성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양성의 기회를 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장 지방선거에서 9명을
후보를 입후보 시켜서 시도의원으로 다 당선시켰는데 예. 9명 중에 여성이 5명이고 예. 55%가 넘었고 예. 3명이 청년입니다. 예. 아마 제일 당내에서 높은 비율을 했을 거고 청년의 정치 참여는 계속 권장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해서 2030 청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만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당대표 직속기관으로 두어서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창업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예,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 양문석 박사님 조금만 서둘러 주길 부탁드리면서. 예. 사실 저는 질문을 좀 간단히 드리면 예. 지난번에 뭐 종교인 과세도 있었었고 또 이제 경제 정책 펴시는 것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당의 색깔하고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당 내에서도 약간 우클릭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당 내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청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지는 지금 야당하고의 협치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었는데 그런 쪽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부분에 우리 당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은 IMF나 OECD 같은 금융기관들이 지난 5, 6년 전부터 줄기차게 한국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재정이 좀 더 개입해서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 예. 문재인 정부는 그걸 받아들여서 경제의 수요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해서 추진해온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경제의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으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정책 두 날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 아무런 반대 세력이 없고 완전히 공감하고 그것은 작년에 국정기획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당의 정책위 의장과 우리 당의 현역 의원 6분의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또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 또 정부의 홍남기 국무실장이 조정실장이 매같이 모여서 회의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관한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솔한 자세를 가지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 예. 경제 살리기라는 분야에서는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문석 박사 마지막 차례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 기대가 아주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벤처 창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수없이 많은 투자를 했고 지원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또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만들어가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 이러한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있고 다시 창업 활성화를 해 가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쏟아부었던 그 지원책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진단조차 없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그 실패에 대해서 그래야 이후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 답이 나오겠죠. 뭐. 답이 네. 나올 예, 예. 수 그다음 있다는 질문. 네.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 그거 먼저 답을 하고 예. 그렇죠. 그 문제는 이미 작년에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개 토론도 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는 벤처 창업을 정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골라서 육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재벌들한테 전국 17개의 창업경제 무슨 센터를 센터 만들어가지고 만들려고. 네. 재벌들보다 한 업종씩 가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업 열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냐 하면 금융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얼어붙어가지고 원천적으로 자금의 운영을
대부분이 가계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잡고 부동산 투자에 하는 것이죠. 진짜 그런데 투자는 아니죠, 뭐 그건 투자도 투자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기업에 대한 금융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그렇죠. 기업의 금융 방법도 98.8%가 융자 방법으로만 합니다. 투자, 자기 위험 부담하에 유망 중소벤처를 골라서 자기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하는 것은 1.2%밖에 안 되는데 예. 미국과 같이 금융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그게 6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비율이. 같이 그래서 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전환은 예. 금융을 융자에서 투자로 어떻게 빨리 혁신해내느냐. 예.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금융권에 강한 경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 아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이어서 하나만. 아니 아니요, 제가 그거 지금 되는데 하려고 했던 질문이 또 있잖아요. 그거 좀 제가 질문하고 나면 들어오시지. 그 중간에 들어오시고 싶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성공한 벤처나 그 1차적으로 이 벤처가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그 작은 벤처를 큰 회사가 사주고 그리고 또 작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자유롭게 M&A나 사고 파는 벤처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기업 구조와 그 공정거래법이 너무 벤처 기업을 사고 팔고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 맡겼었을 때 팔고 나와서 새롭게 젊은 사람들은 하고 그 3년 차 이상의 그 성장이 막힌 것들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받아줘야 되는 그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M&A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도 그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어서 금융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벤처가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태펀드를 받은 자금들을 가지고 두 번째 지원을 해줘 보면 성공률이 50% 이상 넘어가고 세 번째는 80%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3, 4번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모태펀드로 창업 때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예. 일반적으로 벤처가 맞는 위기가 대개 2년 후반부부터 5년 사이에 죽음의 계곡을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려면 금융권과 재벌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된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CVC를 통해서 그거를 열어주는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죠. 어차피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송영일 후보보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분 이해찬 후보 측과는 계속 섭외 진행 중임을 밝혀드립니다. 언제 뭐 편하신 날짜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김준표 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경제를 바라보시면 네. 좋겠어요. 네. 그 경제를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내리막길로 달리면 정말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표 후보였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